지금 기초연금 재정이 나가는 걸 보니까 올해만 해도 기초연금 재정이 벌써 한 24조 4천억 정도가 네. 기초연금 재정으로 나간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지금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그쵸.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올해가 아마 초고령 사회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넘어가게 되는. 예. 어떻습니까? 지금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 만 65세부터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소득의 노인 소득 최하위 70%에게만 그렇죠. 지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소득이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예. 이 전체 자산을 다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헷갈리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내가 일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라든가 네. 사업소득, 뭐 임대소득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예. 재산도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 뭐 현금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주식을 갖고 있다든가 부동산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재산으로 환산을 해서 그 사람의 소득 환산액이 일정한 기준액 이하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득 인정의 기준도 매년 바뀌고 있는데요. 네. 현재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를 나누고 있거든요. 네. 단독 가구 혼자 계시는 분은 월 소득 환산액이 213만 원 이하이시면 예.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예. 부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월 340만 원 이하이면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십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딱 기준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어르신 인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하위 70%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상위 30%는 제외하고 하위 70%를 드리기 위해서 그 70%의 선을 자른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매년 바뀌는데요. 뭐 예. 물가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소득도 올라가기 때문에 매년 약간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고 기준이 뭐 안 되시는 분들은 당장 올해는 못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네. 이제 최근에 공시가격 조정을 한 몇 년 사이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집값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네.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인상된 분들이 계세요. 네. 나는 그러면 분명 작년까지는 기초연금 받았는데 올해는 안 나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뭐 재산을 까먹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이 기초연금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 라고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시면 지금 공시가격이 인상되는 바람에 네. 재산의 평가액이 올라가서 탈락됐다. 예.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게 또 원래부터 못 받았으면 상관없잖아요. 네. 근데 줬다 안 줬다 그렇죠. 하니까 또 불만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방금 단독과 부부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네. 부부 같은 경우에 부인의 어떤 소득도 같이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독일 경우에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뭐 재산, 주택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근로소득 뭐 여러 가지 소득을 다 더하겠지만 부부일 경우에도 부인에 해당하는 뭐 맞습니다. 집이라든지 네, 그렇죠. 이런 자산도 다 포함이 네, 되겠죠. 가구 전체를 보는 거니까요. 네. 그 남편분의 소득과 부인의 소득 전부 합산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산도 누구 명의로 갖고 있건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다 합산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의 평가 이제 시가 평가 금액도 보고 있고 네. 특히 놓치시는 게 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 같은 경우에도 현재 쌓여 있는 적립금이나 해지환급금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 네. 속칭 그냥 탈탈 털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내가 없던 자산, 내가 몰랐던 자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얘기 하세요. 저 집은 왜 기초연금 나는 못 받냐. 실제로 이제 동사무소 가서 다 조회해 보시면 내가 몰랐던 재산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못 받는 것도 있고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내가 자녀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를 하면 내 통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쵸.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돼서 2011년 7월 이후에 네. 모든 재산의 변동을 다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 7월 이후에 내 통장에 있다 사라진 돈은 네. 이미 국가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부 다 발견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기준이 빡빡하게 적용된다. 그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또 뭐 기초연금 할 때 그 네. 기초의 개념은 네. 어떻게 보면 하위 70%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나 네.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 인구 중에 만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뭐 적어도 소득을 10분위로 이렇게 10%로 잘랐을 경우에 네. 하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정도면은 기초라는 말이 어울릴 수가 있는데 예.
70%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이 의견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정부도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다르듯이. 그런데 사실 기초연금이 초반에 2008년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됐을 때는 네. 이제 뭐 하위 60% 70%에게 1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시작됐는데 중간에 계속 변천을 거쳐왔거든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거를 그 40% 하위 네. 40%에게 조금 더 빨리 인상해 주자, 더 많이 주자. 네. 이런 기준으로 사실 좀 유지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또 70%에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음. 근데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기초연금이 이제 뭐 당연히 다 드리면 제일 좋죠. 근데 결국은 이게 어디서 재원이 들어오느냐가 그렇죠. 문제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기초연금 재정이 나가는 걸 보니까 올해만 해도 기초연금 재정이 벌써 한 24조 4천억 정도가 네. 기초연금 재정으로 나간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어르신 인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그렇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막 정말 노후에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맞아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 7% 시대. 예. 그랬는데 그 당시에 뭐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갈 거라 그랬는데 그 시기에 점점 당겨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가 아마 초고령 사회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넘어가게 되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 지금 100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000만이 그렇죠. 1000만이 어르신이고요. 네. 그 중에 70%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700만 명에게 들어야 되는 구조가 나오고요. 예. 이 인구는 앞으로 더 늘어나서 네. 이제 뭐 2050년 넘어가게 되면 전체 인구의 30%, 35%가 네.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고 하니까 음. 제가 재정 추계를 잠깐 조사해 봤더니 네. 지금 24조 4천억이 나가는데요. 2030년에는 39조로 증가하고요. 예. 2070년이 되면 예. 지금보다 10배가 증가한 238조를 현행 제도대로라면 네. 기초연금 재정으로 지출해야 되는 음.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이 제도가 지금처럼 꾸준하게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기초연금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개인에게? 지금 기초연금이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 네. 물론 딱 100% 모든 분들에게 다 금액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33만 4천 원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곱하기 12개월 해보시면 연간 400만 원 나가고 있거든요. 음. 뭐 한 달에 33만 원씩 연간 400만 원을 국가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 되는 게 사실이죠. 33만 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 규모가 절대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안해야 되니까. 그럼요. 일단 네. 노인 인구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네.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이 65세로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뭐 기억하시겠지만 베이비붐 세대 한 달에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던 세대가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은 자동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미 네. 물가 변동률이 반영돼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것도 자동적으로 반영해 줘야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계속 또 어르신들에게 또 좀 호소하기 위해서 올려주고 있거든요. 네. 참고로 이번 정부에서 제안한 기초연금 월 40만 원 제도가 있는데 사실 기초연금은 가만 놔둬도 한 4, 5년이 지나면 물가상승률 변동에 의해서 어차피 40만 원이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땡겨서 지급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내년 후년부터 40만 원 지급하게 되면 네. 더 재정이 더 많이 지출이 되는 것이고요. 예. 이렇게 정부에서 경쟁적으로 또 올리기 시작하면 네. 나중에는 기초연금만 가지고도 국가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소득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잡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주는 대상자에 대한 소득을 명확히 잡지 않으면 이리저리 불평불만이 더 심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소득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탈탈 털린다고 했는데 네. 그 기준이 뭔가 하고, 두 번째는 기초연금을 이런 식으로 지급하게 되면 국가 재정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24조 정도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세금을 많이 거두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경제가 그렇죠. 지속 성장 가능하고 네. 3%대의 성장만 유지한다 그러면 얼핏 생각에 지속 가능한 성장만 된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정치권에서 또 다른 또 연금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렇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영주 대표님한테 이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 뭐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돼왔던 기초연금 얘기를 해오셨지만 저는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뭐 정치인은 아니니까 네네. 지금 국민연금 문제도 그렇고 기초연금 문제도 그렇고
이 모든 문제를 정치적인 부분을 관여해서 협의의 문제로 해결해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국민연금 5차 재정개혁 이제 발표했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거의 예. 실패했고 22대로 넘어왔지 않았습니까? 예. 이 과정에서 보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갔을 때 2055년에 기금 고갈이 된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세대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네.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고 계산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을 제1차 또 과제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 그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또 재정 안정론과 또 소득 보장론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네. 나온 안들을 보니 한쪽에서 나온 안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네.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그냥 두자라는 안이었고 또 하나는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소득 대체율을 조금 더 올리자라는 네. 안이었는데 이 두 안을 비교해 보니까 둘 다 기금 고갈 시점이 하나는 2062년, 하나는 2061년. 뭐 비슷비슷하네요. 세봐야 10년 정도. 한 7, 8년 연장하는 것에 이제 지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걸 이제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잖아요. 네. 뭐 저도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그래도 후세대와 같이 고려한다면 뭔가 좀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네. 그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뭐 이런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짜장면과 짬뽕 예. 짜장면이면 짜장면이고 짬뽕이면 짬뽕인데 예. 서로 간에 계속 이거 협의하다 보니까 짬짜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드실 때 짜장면 반, 짬뽕 반 드시면 각각 느낄 수 있지만 그걸 섞어 보시면 이게 사실 맛이 진짜 묘하거든요. 네,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안들이 계속 정부에서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계속 제도를 예. 이렇게 막 개정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지속 가능하지 못한 제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예. 지금부터 뭔가 좀 정부 입장에서는 확실한 정책을 가지고 밀고 나가고 그걸 국민에게 설득하는 과정 이것이 필요하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연금을 이야기하게 되면 일단 연금이 붙으면은 뭐 나중에 노후를 대비하건 일단 보험적 성격을 가지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정부가 지금 내놓는 연금을 놓고 보면 뭐 많은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연금, 공적연금 4대 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노후가 되면 받게 되는 게 소위 말해서 국민연금에서 일부가 나오고 그 국민연금을 받으셔도 방금 말씀하신 단독 생계일 경우에 뭐 150만 원대 밑으로 나올 경우에는 또 기초생활연금도 받으시게 되고 부부 합산일 경우에 300만 원 넘으면 310만 원대가 되면 받게 되시는데 그걸 합쳐보면 보통 지금 한 60에서 70만 원 국민연금 더하기 30만 원 정도 되면 한 1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최저생계비 보장 이 문제와 또 연계가 안 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다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되느냐. 네. 두 번째는 앞으로 노령이라고 하는 개념의 정의 지금 이 의료 체계의 발달이나 식생활 발달로 인해서 과연 만 65세를 갖다가 정년 노령 인구의 시작점으로 파악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70세로 미뤄도 괜찮으냐 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시기에 70년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2070년쯤 되면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만 65세를 적용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먼저 만 65세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만 65세를 70세로 이제 노인의 어떤 규정을 바꾸는 거고 국민연금도 지금 현재 65세로 국민연금 개시 시점이 연장되고 있잖아요. 네. 2033년부터 65세가 되는데 네. 그것도 70세로 연장하자라는 얘기들이 사실 있긴 하죠. 네. 물론 이제 선진국에서 보면은 지금 뭐 유럽에서는 67세로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긴 하고요. 왜 시기상조입니까? 65세 아직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건강 상태로 보면 최근에 밖에 나가 보면 60대 중반도 염색하신 분들은 저분들이 도대체 40대인지 60대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네. 게 있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소득이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5세에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70세로 연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네. 좀 무르익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도
그 모수 개혁에 있어서 실제로 소득 대치를 조정하는 거하고 보험료 조정은 지금 건드리고 있지만 국민연금 개시 시점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안이 없었거든요. 네. 그거는 조금 늦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렇게 지금 국가가 기초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전부 다 국가가 보장하는 건 이것이 이제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이렇게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가의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 국민연금을 공부하면서 또 공단하고 이야기하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아니 국민연금은 내가 내서 받은 거고 내가 열심히 사회생활 해가지고 월급에서 뛰어가가지고 받은 거고 그걸로 내가 받는 건데 왜 국민연금 받는다고 무슨 기초연금을 감액한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계수급자는 사실 정말 어렵게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돼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그거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거나 이런 이 복지들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안 되느냐라고 네. 많이들 제기하세요. 국가 입장에선 복지는 한 사람에게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초 생계급여를 받은 사람한테 기초연금을 또 주면 안 되고 기초연금 받는 사람한테 국민연금 또 주면 안 되고 국민연금도 사실 국민연금의 A값과 B값이 있지 않습니까? 네. B값은 내가 낸 돈에 대한 결과물이고 A값은 국가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네. 국가는 A값이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개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개인은 국민연금은 내가 내서 받는 것이다. 그 안에 A값이 있는지 B값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내가 월급에서 뛰어가지고 받는 돈인데 왜 내가 받는 돈에 국가가 손을 대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줄 거면 다 주지. 줬다가 뺐고 좀 일정한 금액이 되면 좀 감액시키고 사실 기초연금 감액도 개인들은 전부 다 국민연금에 연계된 기초연금 감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기초연금 감액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의 기초연금 감액은 소득 역전 방지 감액하고 부부가 두 명이 같이 받았을 때의 감액 기준이 있는 것이지 네. 국민연금 연계해서 감액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액이라고 하지 않고 원래 그게 정상금액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개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개인은 네. 보시면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으니까 감액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기초생활수급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국가가 이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도에 대해서 이해시키는데 좀 실패했다. 이런 걸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제도만 들이대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받는 걸 못 받는 거죠. 국민들에게 사전에 어떤 이해라든가 또 그런 분위기 형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알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만 던지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 기초연금 관련해 가지고도 국가는 다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중복할 수 없다. 하나를 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정말 이야기하시려면 국민들에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이 다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제대로 좀 이해시키는 것.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영주 대표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고용이 되는 순간에 4대 보험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일부 돈을 내고 기업도 일부 돈을 내고 정부가 그것을 자금 운용을 해서 만든 돈으로 나중에 일정한 기간, 약속한 기간, 보통 65세 은퇴 기간이 되겠죠. 그때부터 수익을 나누어 드리는 형태라 기여한 만큼에 비례해서 나누어 드리는 것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국가의 복지비나 또 방금 기초연금 이거는 우리가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정부가 세금을 잘 운용을 해서 한쪽에 쓰던 것을 좀 아껴서 이쪽 부분을 가지고 와서 방금 말씀드린 소득, 하위 소득 70% 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하는 그 재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이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들은 국민연금과 이것도 연금 아니냐, 기초연금이니까 정부가 똑같이 나눠줘야 되고 좀 차별화를 둬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말씀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실무적인 내용을 한번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들으시죠.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네. 예를 들면 기초생계급여를 50만 원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이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잖아요. 당연히 소득이 적으니까. 네. 근데 기초연금을 내가 33만 원 받으려고 봤더니 네. 기초연금 33만 원 받게 되면 기초생계급여에서 33만 원이 빠집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나는 어차피 받기로 했는데 기초연금 받는다고 해서 복지로 받는 줄 알았는데 이게 빠져버리니까 안 좋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도 지금
월 50만 원, 50만 1천 원 정확하게 그 이하이신 분들은 국민연금 그 이하로 받으신 분들은 기초연금 감액이 안 되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을 50만 1천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중에서 A값에 연계된 금액을 가지고 반영을 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거든요. 네. 그러면 33만 원 받을 게 뭐 네. 3만 원, 6만 원, 10만 원 해가지고 최대 한 절반까지 16만 5천 원까지 감액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국민연금 더 받는다고 해가지고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 기초연금 받는다고 해가지고 생계급여를 깎인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제도가 하시죠. 이러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제도를 하기 전에 이 제도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에 등등에 대해서 재원 조달과 사용 그리고 기금의 조성에 대한 의미 정의를 국민들에게 먼저 홍보하고 교육하고 난 다음에 제도를 시행했어야 한다는 게 우리 이영주 대표님의 말씀 중에 한 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갖는 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개인들이 한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국민연금 굳이 들 필요 있나? 앞으로 내가 5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 하고 한 2050년 지나고 나면은 받을 똥 말똥한데 차라리 기초연금 받는 게 나을 테니까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 받아봐야 그래도 국민연금 받는 거랑 액수가 비슷하니까 국민연금 가입할 필요가 없이 차라리 그거를 뭐 내가 개인연금으로 돌려버린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저축으로 해버린다든지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정상이죠. 국민연금은 열심히 일해서 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받아야 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거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좀 예. 연령별로 좀 나눠봅니다. 일단 우리 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 네. 현재 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의 수혜자거든요. 네. 뭐 제도적으로 제가 낸 금액과 받는 금액을 비교해 봐도 본인이 내신 금액과 또 기업에서 부담하신 금액 다 합쳐봤을 때 지금 현재 베이비붐 세대에 퇴직하시는 분들을 국민연금 그 실제 수령액표를 보면은요. 네. 납입한 총 원금이 1억이 넘어가신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그분들이 국민연금으로 받는 노령연 금액이 월 200만 원 가까이를 평생 받으시거든요. 네. 연간 2,400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을 받고 계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국민연금을 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덜 받는다. 네. 사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민연금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저는 이제 개인연금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물론 국민연금 안 하고 개인연금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아무리 좋은 개인연금도 네. 아무리 못한 국민연금을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국민연금을 1순위로 준비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기초연금 제도라는 것이 지금 연계가 돼가지고 감액되는 것이 있지만 지금 사실 우리 이미 정부에서 그 기초연금에 대한 개정안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이게 내년에 바뀔지 후년에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다 주자라는 보편적 지급에 대한 기초연금안이 나오기도 하고 네. 또 그러지 않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강하자. 그래서 과거처럼 뭐 하위 40%에만 지급한다든가 이런 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초연금 제도라는 것이 얼마 머지않은 기간 내에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평생 받을 게 정해져 있는 연금이고 네. 기초연금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이제 수시로 변동 가능한 제도라는 거죠. 네. 근데 변동 가능한 제도에서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평생 확정된 수급권이 확보된 국민연금을 낮춘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네. 열심히 해가 이제 국민연금 뭐 기초연금 받으려고 국민연금을 낮춰놨는데 어차피 내가 대상에 탈락돼 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네. 전 국민 다 주게 되면 또 더더욱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이제 뉴스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뭐 국민연금 뭐 의미 없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동되지 마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다만 3, 40대, 20, 30대 젊은 층에게 좀 얘기가 좀 다르죠. 아무래도 기금 고갈이 지금 2055년 확정이 돼 있고 네. 제도가 좀 바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연장되는 것이 그렇게 또 뭐 빠르지도 않은 것 같고 이러다면 지금 상황에서 20, 30대가 국민연금을 냈을 때 나중에 국민연금을 못 받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금 세대가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성비가 작겠죠. 떨어질 거는 예. 확실하니까. 예. 그랬을 때는 어쨌든 우리 젊은 세대에는 이런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같이 좀 병행해서 준비하는 그런 좀 솔루션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이행주 대표님도 주셨습니다만 개인이 일단은 내는 거고 기업도 반을 내고 정부가 운영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지급받는 자기가 일하던 때에 뭐 70%면 70%, 60%면 60% 수준의 연금을 받는 거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이제 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전체 자기가 보통 평균 근로기간에 받던 금액이 한 몇 퍼센트, 40% 정도 받고 있나요, 우리가? 소득 대체율이거든요. 예, 그게 대체율.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현재 지금 42% 구간을 그렇죠.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점점 떨어져서 40%까지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명목적으로는 40%로 돼 있지만 이게 국민연금 40년을 풀로 가입했을 때의 소득 대체율이죠. 네. 근데 실제로 지금 가입 연수가 한 22년, 25년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실제로 소득 대체율 자체가 한 25% 이내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벌어서 국민연금을 내신 분이 100만 원에 한 20, 30%대의 소득 대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닌 거고요. 네. 40% 다 받으시려면 40년을 다 내셔야 되는 분들인데 이제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없었고 예.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저도 최근에 동사무소 가서 일을 보다가 어떤 한 그 여성분께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아 이게 중요한 제도구나라고 하는 인식은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제도가 결국은 저도 한 번은 생각했습니다. 33만 원 정도 가지고 대체 뭐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월세도 요즘은 30만 원짜리도 반 지하방도 못 내는 상황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분들이 33만 원 가지고 생활할 수 없다면은 정부가 조금 더 액을 올려주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이게 또 퀘스천이 질문입니다. 그렇죠. 네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재원 마련이 그죠? 아무래도 그렇죠. 재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올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재원 마련이 점점 쉽지 않은 거고 우리가 뭐 이제 기초연금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 개혁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게 되게 많은데 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33만 원 얘기하신 것이 사실 어르신들에게는 물론 이제 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저소득층에게는 33만 원이 굉장히 소중한 금액이고 네. 지금도 좀 외곽이나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 굉장히 그런 분도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저는 이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조회수를 보거든요. 네. 참 되게 신기한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적 연금이라든가 공적 연금에 비해서 기초연금은 누가 관심 있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초연금에 대한 영상을 올리잖아요. 네. 기초연금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화 오시는 거 보면 강남에서도 전화 오세요. 네. 이 기초연금 문제를 국민연금과 이야기하는 데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까 방금 이행주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그 한 가지 생길 수 있는 오해라 그럴까요? 국민연금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개인이 돈을 내고 거기에 조합 형태로 운영이 돼서 나중에 자기가 낸 돈의 일정 지분 수익금을 배당으로 받는 거고 기초연금은 자기가 1원도 내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순전히 국가에서 그냥 하위 소득 70% 되는 분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되시라고 노인분들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올해 보니까 단독일 경우에는 213만 원이 네. 기초생활이라고 하셨고 부부 같은 경우 340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 정도 소득이 생기시는 분들에게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뭐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연금이 필요한가라는 질문. 그러니까 물론 뭐 10만 원, 네, 20만 원 네, 생기면 좋죠. 근데 그게 하위에 정말 그 이 무더위에도 리아카에 폐지를 네. 담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사회적 경제주의적인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더 형편에 맞게 지급을 더해드리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천만 하면 그 재산을 그 아까 소득 환산을 하는데요. 네. 제가 환산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략. 예. 그럼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다는 것은 네, 소득은 뭘 없을지 모르겠지만 자산 네. 구조로 보면은 어려우신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소득이 자산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실거래가가 10억이면 네, 기초연금의 소득으로 판단할 때는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7억이거든요. 7억 네. 대부분. 네. 7억이라고 잡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대도시 주거에 대한 비용을 또 공제하기 때문에 네. 1억 3,500을 빼줍니다. 네, 그럼 대략 5억 5천이 나옵니다. 예,
그 5억 5천의 주택 가격에 대해서 4%를 연소득으로 잡거든요. 네. 그럼 5, 4, 20, 2,200. 2,200. 예. 그럼 월소득으로 한 180 잡는 겁니다. 음.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 1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10억짜리 집에 살면 나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랑 배우자랑 같이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물론 뭐라고 단지 우리 또 시청자들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기초의 개념이 들어있는 분은 아니죠. 그렇죠. 돈을 더 받게 된다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상대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불쾌감이나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방금 윤주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소위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갖다가 많은 뭐 부자층, 부유층 1%나 10%에게만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인간은 살 때 절대적 가치를 보고 살지를 않고 상대적 가치를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격차가 또 차이가 나고 네. 개혁 말씀하셨으니까 국민연금은 일단은 정부에서 뭐 자리가 비더라도 보조해 준다라는 게 법률적으로 용어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불안한 측면도 존재한다. 네. 그래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 부부 합산으로 두 분이 다 공무원 하신 분들 중에서 일부 극소수이긴 합니다만 9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수령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제도가 그러기 때문에 제도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전체 공무원의 0.001%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언론에 자꾸 발표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할 필요가 없겠네. 그럼 나는 기초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지 정부로부터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조금 국민에게 다가가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정부도 설명해야 되겠지만 좀 이런 이제 뭐 일반적인 뭐 이영주 대표님 같은 분들도 저분이라든가 우리 기자분들이라든가 좀 전체적으로 이해가 좀 더 높도록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공무원도 제가 공무원연금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했더니 네. 실제 공무원연금 받으신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는 많이 받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연금은 납입 비율 자체가 더블입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국민연금은 9%를 내고 네. 그중에 4.5 본인이 내고 4.5 회사가 내주지만 네.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급여의 9%를 내고 국가가 9%를 지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블을 내고 있는 것이고 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납입 기간 자체가 지금 뭐 20년도 안 되는 이런 기간이지만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30년 이상 네. 연금을 내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더블의 금액을 더블의 이상이 내시는 거고 그다음에 공무원은 또 퇴직금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무원 분들도 사실 뭐 낸 돈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일부 지금 특혜를 받으시는 분들, 조금 많이 받으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와전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이 굉장히 빈곤인 것 같죠. 네. 하지만 국민연금도 지금 88년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내오신 분들은 네. 낸 돈 대비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고 계시는 거고 예. 사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제도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수익률이라든가 뭐 보험료, 소득대체율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강제 저축이거든요. 그렇죠. 강제적으로 급여에서 뛰어가서 내가 의도와 관계없이 내가 사실 수십 번 해지하고 싶었고 수십 번 중간정산 받고 싶었고 수십 번 담보대출도 신청해봤지만 그런 것이 안 된 것에 대한 마지막 결과물이 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사회 제도로서의 강제 저축으로서의 국민연금 제도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걸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